거기에서 파이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교수님 이렇게 할게요. 교수님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다 하고 나중에 김재균 교수님을 불러서 다 증명하라고 아, 하니까 훌륭하신 생각이네요. 김재균 교수에게 증명을 맡기자. 김재균 교수님이 나와서 다 증명해라. 다음에 계시는데 계셨구나. 할 수 안 계신 있습니다. 줄 알았는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수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의외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이 되게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순수 수학, 응용 수학, 정수론, 공간을 다루는 수학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학의 세상이 이제 되게 넓고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처럼 끝없이 네. 펼쳐져 있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냐면 수학의 세상이 작아요. 작다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맨 왼쪽에 있는 수학의 한 분야랑 오른쪽에 저 끝에 있는 수학의 분야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왼쪽 사진은 그냥 우주 사진이고 네. 오른쪽 사진은 뇌 속에 있는 뉴런의 뉴런. 사진을 네. 가져와 봤는데 저는 수학이 오른쪽 사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 되게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뇌세포 두 개가 음. 뉴런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네. 그래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되게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되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게 희한하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예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의외성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의 예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해보면 와, 오일러. 또 나왔죠.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멋진 식 하나만 내놔봐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일러의 공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숫자 5개를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네. 이제 0이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1도 중요하죠. 1과 2 중에서 1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2는 2는 1로 만들 수 있잖아. 1 두 개로.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 나머지 3개가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파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원주율.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게 제일 괴로운 녀석인데 2라고 하는 오일러 넘버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네. 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건 숫자들을 조립해가지고 계산해서 다른 숫자를 만드는 규칙인데 네. 더하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2를 3번 곱하는 거죠. 복잡한 곱하기를 이제 좀 짧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에 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과 1은 다들 아실 거니까 네. 파이라고 하는 수는 숫자로 3.14처럼 써놓으면 끝없이 가서 패턴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이 1인 원을 하나를 그리면 네. 원을 따라서 이제 둘레가 있겠죠. 네. 얘가 이제 얼마나 기냐예요. 둘레의 길이를 보고 파이라고 정의를 해요. 지름이 1인? 1인 원의 원의 둘레의 둘레의 길이가 길이. 파이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 원의 길이는 정확하게 딱 있어. 눈에 보여. 근데 둘레의 길이는 무한이야.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꼭지점이 없어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네.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이제 끝이 없는 이유 때문에 네. 발생하는 재밌는 일들이 또 있어요. 차차 보죠. 다음 수는 i라는 수인데 i는 많은 분들이 허수라고 불러요. i 곱하기 i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다. 저는 좀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i도 있는 수예요. 가짜 수가 아니에요. 허수가 아니고 i가 있는 수인데 그냥 우리가 다른 수들처럼 선 위에다 점으로 찍을 수 없는 수인 것 뿐이죠. 근데 아무튼 저런 수를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수 오일러 상수라고 하는 2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왜냐면은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뭘로 알냐면은 2의 2승, 2의 2승, 아, 2의 승리다. 2승 이걸로 알 거예요. 황동님 경상도 출신이세요? 전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 오일러 수를. 들어는 봤다. 그러니까. 네. 저 수가 사실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저기에서 써가지고 한번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 펜 이게 있습니다. 저기 그림만 봐서는 사실 잘 안 와닿으니까 이 그림을 그냥 실제로 그릴 건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네. 뭐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기억 안 나시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제 적당히 예쁜
선이 있어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넓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에 이제 사다리꼴처럼 생긴 뭔가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얘 네. 넓이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넓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작았다가 네. 점점 이제 얘를 옮기면은 점점 넓이가 커지겠죠? 우리가 이 넓이가 1이 되는 순간에 딱 멈출 거예요. 점점 넓혀가지고 넓이가 1이 되는 넓이가 순간. 1이 될 때 멈춰. 여기 오른쪽 끝 부분이 뭔가가 있겠죠? 여기가 2예요. 예를 들어서 1이야. 네. 그리고 이게 높이가 1이야. 이 넓이는 얼마지? 1이죠. 네. 1 곱하기 1이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곱해서 넓이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넓이. 이 넓이가 이 넓이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야. 네. 근데 여기 시작점이 0이 아니고 1인 거지. 그냥 시작점을 1이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는. 오케이.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지는 데가 이 지점이 2인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말도 안 되게.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수를 생각하는 건데 네. 왠진 모르겠지만 이 수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게 수학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 나와요. 지금 다른 거는 아무것도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정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원 같은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죠, 네. 약간. 오케이.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은 뭐냐면 제가 아까 5개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0, 1, 파이, i랑 2. 그래서 저 수식을 보시면 다 했네. 딱 그 5개로만 이루어진. 그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연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더하기, 곱하기, 거듭제곱. 더하기가 보이죠, 바로 눈에. 네.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기에 보면은 i 곱하기 파이를 사실은 쓰고 있는 그쵸. 거예요. i 아, 곱하기 파이 네. 있죠. 그 다음에 오일러 상수 2를 i 파이만큼 거듭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랑 거듭 제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오일러 공식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제일 아름다운 공식은 오일러 공식으로 하기로 해요. 2i 파이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저게 이제 멋진 건 맞는데 네. 왜 아름답냐?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의외성에 네. 주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랑 파이를 놓고 생각해 보면 파이는 이제 원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어딘가에 원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2는 이제 되게 다르게 생긴 도형 가지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0이라는 퍼즐 조각이 있고 1이 있고 i가 있고 네. 파이는 원같이 생긴 거고 네. 2는 이렇게 생긴 건데 퍼즐 조각들의 모양이 너무 달라요.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퍼즐 조각과 이렇게 생긴 퍼즐 조각을 맞춰가지고 뭔가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식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냥 저게 맞다고 우기면 그건 이제 수학이 아니죠. 뭐 증명을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수학자들은 그냥 저렇게 식을 써놓는 것만이 아니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오일러가 저거를 생각하게 된 거는 좀 더 큰 구조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부터 나온 수예요. 그게 코사인이랑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함수. 중학교 때 배우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파도처럼 생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붙여서 만들었더니 저 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를 오일러가 보인 거죠. 오일러의 공식 자체도 멋지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저 오일러 선생님 무슨 연유로 어쩌다가 이런 고민까지 가셨습니까? 하셨는데 그런 고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게 저는 수학의 아름다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학을 듣고 있는데 예술을 배우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사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다리 타기. 누가 밥값을 쏠 것이냐 가지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쵸. 5명이서 사다리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5가지 결과가 있잖아요. 막 만들면은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로 안 가고 이제 다른 칸으로 갈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사람도 이제 다른 칸으로 갈 수 있고 질문이 사다리 타기 게임을 만들 때 모든 참가자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 옆으로 옮겨지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어.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로 가면 안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2명만 있으면 가운데다가
줄 하나만 딱 그으면 첫 번째는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첫 번째로 가잖아요. 아니면 줄을 하나도 안 그으면 그냥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람이 3명이 있으면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가야 되고 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나 세 번째로 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 네.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저거 이제 집에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이 둘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거나 섞이거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3명부터는 만들 수 있는 사다리 타기 게임의 수가 6개인데 그 중에서 딱 2개만 모든 사람이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 수를 늘려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점심값 안 내려고. 이 쭉쭉쭉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숫자들이 복잡해져요. 패턴이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일단 분모는 찾았어요. 분자는 모르겠어. 분모의 패턴은 n이 2일 때 분모가 2였잖아요. n이 3일 때 이 분모는 그 2에다가 전에 3을 곱하면 만들어요. 그 전에 걸 곱하는 거야. 아. 4개가 되면은 그 전에 6이었잖아. 그래서 4를 곱해서 24가 되고. 오. 그럼 위는 또 뭘까? 훌륭한 얘기가 나왔어요. 홀짝. 문자를 보면 홀수랑 짝수가 반복되죠. 그것도 이미 훌륭한 패턴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패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의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 저 숫자들이 어떤 수로 가까워져요. 저게 정확하게 1 나누기 2로 가까워져요. 그래요? 네, 이거는 그냥 가까워진다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의외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왜 하필이면 저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이상하게 정의를 했었던 그 숫자 2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되게 신기하네. 왜 하필이면 저 숫자로 들어가냐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수 중에. 어떤 게 먼저인가? 다시 오. 돌고 도네. 왜일까요? 수학자들은 이유를 알죠.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나중에 그러면 다음 기회에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의 수학들을 여기에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쓰다 보면은 저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오일러 수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오일러 상수는. 자, 이제는 또 질문을 바꿀게요. 프랑스 수학자 부퐁이라는 사람의 문제인데 바닥에다가 간격이 1이 되도록 줄무늬 노트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길이가 1인 바늘을 던지는 거예요. 많이 던져요. 많이 던져보면은 어떨 때는 바늘이 줄무늬랑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안 걸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걸 많이 해봐가지고 바늘이 줄무늬에 걸쳐 있는 확률이 왠지 모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저게 얼마가 될까요? 다들 오. 2분의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진짜. 오. 네. 설마. 근데 저는 과감하게 8분의 1 도전해 봅니다. 왜냐면은 교수님이 또 2분의 1의 또 예시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 아까 중요한 거 파이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파이. 8분의 1 5분의 1. 아닌가? 너무 많이 갔나? 둘 아, 다 둘 다 써서 쓴다. 훌륭한 방식이죠. 오. 모르겠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은 걸쳐져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안 안 걸쳐져 있는 걸쳐져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빨리 대충 세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많아 보이세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빨간 게 많아 빨간 게 보이는데 많은가? 한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정답은 뭐냐면 2 나누기 파이가 나와요. 까비. 네, 1 나누기 파이가 되게 가까웠죠. 근데 저게 바늘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저 수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인 네.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과학관 같은 데 네. 가면 실제로 애들이 왕창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판이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과학관에 이런 걸 만들어야 돼. 한 1000개 던져보고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기계가 알아서.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게 2 나누기 파이랑 되게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증명 같은 거는 오늘의 주제가 당연히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파이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 네. 그림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없죠. 동그라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파이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교수님 이렇게 할게요. 교수님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다 하고 나중에 김재경 교수님을 불러서 다 증명하라고 아, 하니까 훌륭하신 생각이네요. 김재경 교수에게 증명을 맡기자. 김재경 교수님이 나와서 다 증명해라. 다음에 계시는데 계셨구나. 할 수 안 계신 있습니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파이랑 2 같은 게 나오는 게 저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냥 진짜 유명한 예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이것도 오일러가 만든 건데 네. 어떤 수들을 더할 거냐면 1 나누기 자연수의 제곱. 첫 번째 1은 1 나누기 1의 제곱이잖아요. 네. 1 나누기 2의 제곱, 1 나누기 3의 제곱, 1 나누기 4의 제곱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할 때마다 뭔가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계속 더해요. 그러면은 저 다 더한 게 어떤 수에 가까워져요. 근데 그 음. 수가 희한하게 파이 제곱 나누기 6이랑 같아요. 오.
아니 진짜 파이가 왜 나오는 거지? 와, 수학이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예쁘게 촥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두 음. 번째 식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공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라이프니츠보다 훨씬 이전에 인도인 수학자 마다바가 먼저 만든 거긴 해요. 마다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장난을 할 거냐면 1 나누기 홀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뺐다가. 그러면은 저게 또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수가 정확하게 파이 나누기 4가 돼요. 와, 음. 신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더하기가 지루하시면 곱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곱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수랑 다음 수를 가지고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1이랑 2, 2랑 3, 3이랑 4. 근데 그거를 그 위아래를 바꿔가면서 2 나누기 1, 그 다음에는 3 나누기 2를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뒤집어서 2 나누기 3, 그 다음은 또 뒤집어서 4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분수를 만든 다음에 몽땅 곱해요.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네. 나중에 저 수가 어디로 가는데 저 네. 수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이 나누기 2가 돼요. 네. 저런 문제는 사실 처음에 몇 개만 계산을 해보면 네. 답이 파이 제곱 나누기 6이 된다는 거를 사실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와, 말도 안 왜냐면은 되죠.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끝이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제곱을 또 계산해야 되고 6을 나눈 거랑 실제로 같아질지 차이가 요만큼 날지 차이가 요만큼 날지 그런 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저런 거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오일러가 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냐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오일러의 공식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아이디어가 하나로 출발을 해요. 뭐죠?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식을 잘 이용을 하면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다 손쉽게 나와요. 손쉽게, 심지어 손쉽게 나온다고. 요거 증명 시리즈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음. 나중에. 그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외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원 하나를 그리고 시작할게요. 네. 반지름이 1. 마음속에 원을 하나 그리시고 그러면은 그 원 안에 꽉 차도록 좀 더 작은 원을 볼 수가 있겠죠. 크기가 똑같은 원 두 개를 안에다가 딱 끼도록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 원이 지금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네. 저 원 바깥쪽에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원을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또 끼워봤어요.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네. 저기다 이번에는 네 개를 끼워놓는구나. 끼울 수 있겠죠? 또 끼웠죠?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을 채우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도대체 몇 개를 그린 거지 그치. 내가? 우와. 예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네. 비누 거품 같죠? 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이에요. 뭘 할 거냐면 각각의 원마다 반지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지름은 원의 가운데에서부터 원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커다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두 번째로 큰 원, 저 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두 번째는 절반, 0.5. 절반이니까 0.5. 0.5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름을. 네. 그래서 저기에 0.5를 쓰는 대신에 1 나누기 0.5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는구나. 저게 1 나누기 반지름을 계산해서 저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저 1 나누기 반지름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수인데 공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빨리 얘가 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숫자로 쓰고 싶어요. 만약에 반지름이 되게 큰 원이 있으면 움직이는 동안 천천히 방향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률이 작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원이 이렇게 작은 게 있으면 움직이는 동안 방향이 빨리 바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률이 크다고 하고 싶어요. 지구를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지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평평론자가 나오는 이유는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공률을 못 느끼잖아요. 지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공률이 엄청 작은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휘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네. 바로 보이죠. 얘는 공률이 큰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공률이 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방법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공률이 작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률이 크니까 1 나누기 반지름으로 그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 안에 들어있는 원 중에서 제일 큰 거의 공률을 계산을 해서 2가 나왔어요. 네. 반지름이 0.5라서. 네. 그러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원의 공률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큰 원의 공률을 계산을 하면 3이 나와요. 오. 깔끔해. 깔끔하죠. 오. 마음에 들어. 쾌감이 깔끔해. 느껴지는. 안정감이 느껴져. 그럼 그 다음 것도 4, 5, 6 이렇게 돼요? 3은 아니고 아니네. 6이 나와요. 패턴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기에 반지름이 네.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걸긴 할 텐데 계산을 해보면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한 수가 0. 뭐뭐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면 1 나누기 0. 뭐뭐뭐를 하면은 복잡한 뭐뭐뭐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3번 계산을 했는데 다 자연수가 나왔어요. 다음 것도 볼까요? 다음 건 11이에요. 우와! 그 다음 거 볼까요? 14예요. 15.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다음 거는 18. 우리가 되게 다양한 크기의 원을 계속 그려 나가는데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항상 곡률이 자연수가 계속 나와요. 모든 원의 곡률이 자연수가 나오는데 와. 놀랍게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원을 곡률이 2인 거 2개로 시작하지 말고 곡률이 다른 거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처음에 원의 4개의 곡률이 자연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든지 곡률은 항상 자연수가 나와요. 우와. 일단 시작 4개만 자연수면 된다. 신기하죠? 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개수를 세는 문제잖아요.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거 동그란 도형이니까 뭔가 파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기적인데 처음에 4개만 자연수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아무리 그려도 계속 자연수가 계속 나와요. 놀랍게도. 원이라는 게 둘레가 파이고 곡률이라는 거는 이게 얼만큼 휘어져 휘어 있는 있는 건지 나타낸다면은 그 값들이 파이와 연결이 어떻게든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파이는 기본적으로 무한수니까 안 나눠 떨어지고 자연수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원에서 뭔가 나오는 패턴들은 파이가 아닌 자연수로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아까는 자연수를 더하고 빼고 막 그랬더니 파이가 나오고 아, 그건 거야 지금.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드리지만 쿨한 수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